일론 머스크는 이 주변의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자기가 잘 활용을 하고 베팅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고 또 과장도 많이 한다. 이제는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의 뭐 제품이 어떻고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이제 말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. 전 세계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혁신에 관련된 전기차 시장 이런 걸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떠들썩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왜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? 그래서 이제 주변 인물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이 이제 제이슨 칼라카니스인데 이 사람 얘기도 했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, 기자 출신인데 이제 그 세카이어 캐피탈에서 우버에 이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. 그 스카우트 제도를 통해서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고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 형제가 된 거죠.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출렁출렁 하는 거죠. 전 세계가. 그렇게 하고 이제 직접 뭐 그런 신문 언론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뭐 보도자료 같은 것도 내지 않고 다 트위터나 유튜버들 만나고 이렇게 회사 홍보나 이런 마케팅도 다 트위터나 이런 거 유튜브로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잭 도로시라는 사람. 잭 도로시는 이제 트위터하고 스퀘어 창업자죠. 스퀘어 이제 페이먼트 하는 그쪽인데 이 사람도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했다 지난번에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주변의 이런 인물들 특히 이제 제일 이 사람이 또 중요하죠. 캐서린 우드.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가 뭐 몇천 불까지 갈 것이다. 몇만 불 갈 것이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해가지고 지금도 뭐 비트코인에서도 이 사람이 엄청 띄우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도 꽤 있었던 것 같다고 전에도 얘기했었죠. 이제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주변 인물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.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 사람의 기업의 역사,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철학, 리더십, 그 다음에 주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그 분석해 보자. 기업 분석의 이제 새로운 방법론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슬쩍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해보는 건데 이 채널을 보면 조금씩 이제 내용이 바뀌고 있죠. 앞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유튜브 뉴스들 이렇게 조금 살펴보다가 그래서 또 계속 내용이 변해서 이제 유튜브는 하나도 안 보내고 이제 이런 내용만 보고 있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럼 테슬라가 왜 비트코인을 샀느냐 이것도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뭐 정확한 결론은 없지만 구글에 이렇게 쳐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했다,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. 다 추측이에요, 추측.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. 그 전에는 일론 머스크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. 나는 highly confident하다. 2026년까지 인류를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에 보내겠다. 로봇 택시를 하겠다. 뭐 명확하게 딱 얘기한다고요.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.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뭐 하겠다는 얘기 없어요. 그냥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도 있다?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. 그런데 이걸 앞뒤 맥락을 보면은 여기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,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00 밀리언, 한 1,몇백억 정도 되는 돈을 카본 캐칭하는 기술에다가 이제 기부하겠다.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리 얘기한 거죠.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데 거기 비트코인이 비난받는 게 이제 그 채굴기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다. 뭐 그런 비난을 받거든요. 엄청난 비용을 드는 거예요. 사실 비트코인이 뭐 공짜로 송금할 수 있고 뭐 어쩌게 하고 분산원짜리 이렇게 다 좋은데 거기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. 그 채굴 과정이. 금 캐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, 그게.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지, 금 캐는 것처럼. 그 이상으로.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싹 빼놓고 한단 말이에요, 그 사람들은.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런 비난을 받을까봐 미리 선수를 딱 쳐고 한 건데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
비트코인 너무 비싸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떨어지고.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.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미래 비전이나 또 혁신이나 뭐 이런 새로운 기술, 제품, 아이디어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. 테슬라의 뭐 혁신 이런 건 사람들 관심 없어. 이제 테슬라 주가,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, 뭐 이런 것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스한 거라고 보여져요. 그럼 왜 이런 미스를 했을까? 완전히 이건 전략적 미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. 물론 한 가지 좀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화폐가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뭐 지금 뭐 5천 불에서 뭐 2만 불, 20만 불 뭐 간다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메소돌로지로서 이제 이 하나의 기업을 앞으로는 그 기업의 역사, 이런 역사,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철학, 성향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. 여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이제 말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주변에 또 이제 뭐 샤메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변 인물들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의 뭐 제품이 어떻고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리더십이 빠졌는데 그 회사에 이제 물론 리더십은 여기서 좀 살펴봤죠. 창업자들이 누구였고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고 이런 건데 이제 리더십 핵심 이제 이 몇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이제 이런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뭐 고위 임원들 그런 것들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이제 요 틀을 가지고 이제 기업 분석을 우리가 해보자.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제 투자 목적이나 뭐 투자 가이드로서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그 기업 철학자로서 기업 철학 또는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게 뭐 투자 가이드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한번 계속 발전시켜보자 하는 겁니다. 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트위터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그 사람 의견을 따를 게 아니라 이런 방법론을 이제 스스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.